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최근에 제가 본업이 조금 많이 바빠서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영상을 못 찍었고요. 제가 음봉이 나오든, 이렇게 저점을 기록을 하든,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어떻게든 같이 좀 삐대보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많이 바빴고, 오늘 영상을 찍을 시간이 조금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시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건 뭐 망한 회사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계속적인 음봉을 보여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요. 지금 시젠이 가장 중요한 지금 주가를 턴 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이 실적이라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 이상 나와줘야 주가가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젠이 M&A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과연 이 시젠이 진단키트라는 것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시장에 어필을 하고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M&A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M&A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이전은 필수적이다라는 거, 이 두 번째가 되고요. 자, 세 번째가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고 쉽게 해서 코로나 진단 제품이 아니라 꾸준히 시간이 흐르면서도 다른 시젠이 가지고 있는 진단 시약들의 매출이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이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즌의 기준으로 이 가격 오늘 종가 기준 74,700원 기준으로 연 배당률이 2%가 넘는 유일한 바이오 회사죠. 그래서 장기로 배당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시젠이 앞으로 돈을 못 버는 회사는 결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가 사라졌을 때 시젠이 M&A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진단 시약에 대한 어떤 체결 같은 것들이 잘 유통망이 형성돼 있다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고 그런 추측이 되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돌파 감염에 대한 그런 이슈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이제 코로나에 진단을 하긴 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영국과 싱가포르 그런 모델을 조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키트 그리고 시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코로나는 사라질 거다라는 이 인식이 아직까지 이제 형성이 많이 적용이 되고 그게 이제 시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것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코로나가 지금 전혀 사라지고 있지 않고 진단은 코로나가 나온 이후에 최고로 많이 진단을 하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매우 눌려 있다라는 게 사실이고 여러분 포카 한번 해보셨습니까? 포카를 하면 내가 만약에 좋은 패를 들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포카를 들고 있어요. 아 포카는 너무 센가요? 예를 들어 스트레이트를 들고 있어요. 스트레이트를 들고 있는데 상대방이 엄청나게 베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이트를 들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엄청난 뻥카를 날렸을 때 쫄아서 죽을 수도 있죠. 지금 약간 공매도 세력이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개미들이 지금 뻥카에 놀래서 계속적으로 손절을 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올라와도 아마 개미들이 다 팔지 않을까. 너무 지쳤기 때문에 지금 너무 무섭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는 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미들도 아마 할 거고 이 시젠이라는 회사의 장점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패를 이렇게 열어놓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꾸 흔드니까 이 패가 폭합니다. 너무나 좋은 패죠. 하지만 자꾸 흔드니까 이 좋은 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를 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가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한다면 손절을 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서 거기서 종목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채널명이 삐대부자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삐대 볼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 그리고 세 가지를 한번 최소한 그 세 가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보시면 개인들이 털었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소량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 아마 개인들이 다 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떨어졌던 거에 대한 물량이라고 보지만, 지금 시즌을 들고 있는 주주님들 모든 마음이 공포, 불안감, 짜증, 후회감, 아마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지금 털리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간대별 업종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24%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10%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름 호재가 떴었습니다. 시젠 프랑스 유통협력업사와 계약 갱신을 했고요. 2023년까지는 협력을 계속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델타 변이 진단시약 유효 인증 획득을 했고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 윈윈 전략을 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쪽이 이제 진단키트의 단가가 좋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파는 게 아무래도 많이 남는 장사다라는 거. 시젠이 프랑스 협력사인 유로바이오 사이언티픽이랑 2년간 협력을 이어갔다. 이 말은 프랑스에서는 진단 키트가 최소한 2년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협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2년 뒤에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시약의 유럽 C 인증까지 획득한 만큼 제품 수요가 높은 프랑스 시장에서 주목한 결과로 보인다라는 거 보여지고요. 두 번째 뉴스는 제약바이오 M&A가 활발하다.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시젠 같은 경우도 똑같죠. 진단키트 업체 시젠도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M&A 시장에 뛰어들었다. 시젠은 지난해 코로나 수혜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 규모가 대폭 커졌기 때문에 이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젠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인수할 제약 바이오 기업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뭐 찌라시긴 한데, 시젠 측에서도 얘기를 했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정확한 윤곽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M&A 전문 인력도 뽑았는 거는 팩트다. 사내 현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M&A 뛰어들 실탄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진 가능성은 크다라고 말을 했고요. 시젠 외에도 지금 다른 회사에서도 M&A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나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임여금이 많기 때문에 M&A를 안 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M&A는 꼭 필요한 그런 이슈다라고 보여지고요. 델타 변이가 지금 신규 변이의 88%에서 국내에서도 지금 최근 문자들 계속 오고 있죠.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본점이나 이런 쪽에 보면 계속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 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위드 코로나, 국내는 아직 시기상조지만 하지만 언젠간 영국, 싱가포르를 따라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죠.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출구 전략을 계획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국가들 사례 보면 한국 실정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고, 전문가들은 백신이 100% 답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백신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퍼지니까 차라리 그냥 위드 코로나로 해서 살 사람 살고 중증은 치료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영국을 지켜보고, 만약에 이 나라들이 이런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성공을 하기 전에 시즌이 어떤 공시가 없다면 주가가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지만, 코로나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시즌이 얘기를 하기를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M&A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을 한 점을 미루어 보아 지금 위드 코로나의 시기와
시즌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기는 계리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패하게 된다면 정말 그 나라는 정말 팬데믹을 맞이할 거고, 성공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조심스럽게 하나 둘씩 따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스라엘 델타 확산 우려에 지금 부스터샷 확대 검토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델타 변이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이라는 게 무조건 최선화되진 않는다. 하지만 백신을 맞으면 중증률을 낮추기 때문에 맞는 게 좋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알약 하나로 코로나가 끝난다라는 이스라엘에서 먹는 백신을 임상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임상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걸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서 시즌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의 주가는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것들이 다 시즌에는 악재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진이죠. 아직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계속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현실적인 부분과 우리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즌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아무래도 영향을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최고점을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가 끝난다라는 거에 베팅을 조금 더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젠이 더 이상 이 델타 변이 진단 키트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하반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M&A 이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기업의 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가능하다라는 점을 시장에 한번 어필을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 시약들 코로나 말고도 다른 직군에 집중을 해서 신제품을 계속 내고, 유통망을 지금 미국에도 유통망을 형성을 했고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프랑스에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진단뿐만 아니라 다른 진단으로도 틀림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만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이 배당도 지금 어느 정도 주는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시즌 대한민국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주식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공매도도 타켓이 되어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패를 들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드려 맞는 횟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뻥카를 날려도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처음 우리 시즌을 샀을 때 이런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믿고 이제 샀는데, 최근에 많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보여졌고요. 이런 뉴스들 봤을 때 아마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려도 반대로 생각을 하시거나 매도를 하셨던 분들도 아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소한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는 저와 함께 가실 분들은 끝까지 한번 삐대보자 라고 말을 오늘 또 한번 해보고 싶고, 자,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